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한국의 기획재정부 그리고 세계은행 측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혁신 성장 포럼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그린 뉴딜에 대해서 발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전환을 위해 이번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국가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배경과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력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마치 뉴딜을 처음 도입을 했던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 뉴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수출, 서비스업 등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가난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힌다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적 그리고 인프라적으로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러한 변환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 변화가 팬데믹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직접적인 그러한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기후 변화가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행동도 시급하게 취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도전 과제들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두 가지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그리고 법적 틀입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그리고 기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들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의 뉴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도로 건설, 교량, 그리고 댐 등의 인프라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 그리고 비즈니스를 만들고자 예산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들이 미래에 보다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ROI를 보다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국은 더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서 디지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디지털 인프라가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5G 네트워크를 가장 최초로 상용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큰 경쟁력을 전 세계 무대에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뉴딜입니다. 또 다른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축은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피할 수 없는 도전 과제입니다.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한국은 파리 협약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올해 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산업국으로 거대 산업국입니다. 조선업, 자동차 제조업, 그리고 철강업 부문에서 선도주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이 되고 있고 또 한국의 GDP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도달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법제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 이렇게 두 개의 축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을 토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일자리와 그다음에 노동 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 축 모두 다 아주 탄탄한 안전망을 토대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 통틀어서 한국판 뉴딜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저희가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형
빅텍과 맞서서 저희가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의 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선도주자로서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특히 후발주자인 경우에는 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빅데이터와 AI는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뉴딜 하에서 데이터댐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털, 컴퓨터 서버, 클라우드 시스템과 같은 사이버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IoT, 센서, 로봇 등에서 데이터를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취합된 데이터는 데이터댐이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하이스피드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처리가 되고 또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처리된 데이터는 AI 트레이닝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 서비스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스마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 에너지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차 등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댐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100개 정도의 카테고리에서 의료 관련된 이미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이미징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댐을 통해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비즈니스 중에서 이렇게 고용량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작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이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취합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라이프 사이클을 다 가져가게 되는데 18.1조 원을 투자를 해서 2025년까지 38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택트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다 더 잘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택트 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양질의 교육이 특히 팬데믹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속 와이파이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탑이라든지 서버 그리고 기타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그러니까 원격 솔루션 기술들을 다양한 SME 등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팬데믹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도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행동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을 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너지를 더 적게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게 한 가지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개의 학교 공공주택이라든지 관공서, 공공시설 등에서 저희가 제로 에너지 빌딩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재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건설사들이 이런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혜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친환경적인 건설사들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에 있어서도 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V라든지 아니면은 풍력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도 수용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또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해상 풍력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선업 쪽에서 굉장히 선도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상 풍력에 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건설 그리고 운영이라든지 관리 이 모든 측면을 저희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해상 풍력을 보다 더 도모하게 되면서 모두가 함께 여기서 혜택을 입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고요. 그리고 전력 그리고 이 수소를 또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스테이션을 저희가 확충함으로써 이렇게 친환경적인 자동차도 보다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20조 이상의 원화를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위기에는 취약계층이 더 많이 타격을 입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현재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프리랜서 등과 같이 이러한 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을 증진을 하고 그리고 실직 상태인 사람들의 구직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직활동 지원금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자격 요건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동안의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산재 예방 교육 등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전문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도화된 AI 훈련 그러한 이 학위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학위 과정이 아닌 그러한 다양한 AI 훈련 또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센터들을 오픈함으로써 이 키오스크 주문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로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더 잘 익힐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2025년까지 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판 뉴딜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같이 여기에 투입을 할 것인데요. 회계연도 예산과 추경을 함께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민간 자본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너무 오래된 그런 지금 현재와 맞지 않은 법률이나 아니면은 규정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혁하고자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K-뉴딜을 만들고자 하고 K-뉴딜 펀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정 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산업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여기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지역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다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뉴딜 예산의 50% 정도를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뉴딜의 현지화, 지역화를 보다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례 없는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침체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을 스마트하고 보다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안전한 그러한 선도 국가로 탈바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